조타 선수는 사실 저와도 좀 개인적인 정이 좀 제가 많이 갔었던 선수였었는데요. 조타 선수가 이제 2019년 1월에 울버햄튼 소속으로 레스터시티를 상대했던 이 4대3 경기, 조타 선수가 해트트릭을 달성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제가 마지막 조타 선수의 해트트릭이 나왔던 그 경기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스코어가 나왔어서 되게 재밌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조타 선수가 마지막 4대3을 만드는 자신의 해트트릭을 또 달성하는 골을 넣었을 때 저도 엄청난 샤우팅을 하면서 디오고 조타 선수의 이름을 삼창했던 중계가 좀 생각이 나고요. 근데 그 중계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경기를 좀 다시 봐주셨고, 제 샤우팅도 들어주시면서 저라는 해설위원의 존재를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좀 알아주시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타 선수 덕분에 사실 저는 그 전과 후로 나뉜다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알리게 된 계기가 좀 되어줬던 선수였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제가 평소에 응원하는 리버풀로 머지않아 바로 이적을 또 했었고, 리버풀에 와서도 중요할 때마다 또 골들을 많이 넣어주면서 하이라이트성 장면들, 멋진 장면들을 조타 선수가 참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중계를 들어갈 때 특히 조타 선수의 득점력이 참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로 직접 조타 선수의 골을 중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점, 그리고 조타 선수가 또 저와 같은 축구 게임 e스포츠 FC를 즐겨 했기 때문에 뭔가 저와 같은 게임을 하고 또 그 게임을 잘하고 뭔가 게임에 대한 열정도 진심이고, 이런 점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중계할 때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통해서 저라는 해설위원의 커리어를 도와준 그런 고마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더해서 그냥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기도 했고, 리버풀이라는 팀에 또 오면서 저와 인연이 더 뭔가 생기기도 했고, 같은 게임을 또 하면서 뭔가 동갑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96년생 동갑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 선수는 분명 지구 반대편의 선수인데 이상하게 뭔가 좀 통하는 면이 많다. 그래서 더 정이 많이 갔고, 뭔가 더 이 선수를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그렇게 좀 다양하게 마련되긴 했었죠. 그래서 이 유니폼도 제가 조타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2021-22 시즌 유니폼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 이거는 꼭 조타로 마킹을 해서 소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당시 이제 구매를 했었던 유니폼이었었고요. 실제로 조타가 이제 이 리버풀 유니폼, 이 색깔의 유니폼을 입고 올드 트래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에서의 득점이라든지 FA컵 노팅엄전 때 득점이라든지 많은 또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도 좀 조타 선수를 저 개인적으로는 평생 못 잊을 선수고, 이 유니폼도 잘 제가 아껴서 소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있게 만들어준 조타 선수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번 사고 소식은 너무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수많은 축구 팬분들에게 정말 대단한 골 결정력, 그리고 커리어 전체를 놓고 봤을 땐 인간 승리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아래에서부터 출발해서 빅리그, 빅클럽의 주요 공격수로까지 성장한 집요함을 보여줬던 스타 디오고 조타. 아쉽게도 이제 우리 곁을 떠나게 됐지만, 조타 선수는 정말 수많은 축구 팬들에게 추억을, 명장면을, 그리고 아주 큰 환희를 안겨준 너무나도 좋았던, 뛰어났던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타라는 선수에 대한 추모의 열기가 지금 축구계 전체에 참 많습니다. 우스만 덴벨레나 라울 히메네스, 또 포르투갈 대표팀의 동료들, 리버풀의 선수들까지 수많은 인물들의 안타까운 어떤 추모를 통해서 조타라는 선수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알려주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타 선수의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빌고, 조타 선수의 커리어를 저는 정말 집요함, 결정력도 그렇고, 그 선수가 리버풀이라는 팀에 오기까지의 성장 과정도 그렇고, 골에 대한 집념, 집요함이 항상 많이 돋보였던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념과 집요함으로 조타라는 선수에게 그동안의 커리어를 보면서 남았던 인상을 좀 요약하고 싶습니다. 네, 현지 시각 기준으로 2025년 7월 3일이었습니다. 디오고 조타 선수가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또 2025년 6월에 있었던 네이션스 리그에서 포르투갈 대표팀 소속으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선수 커리어로서는 정말 좋은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휴가를 즐기던 때였습니다. 그 휴가를 즐기던 동안에 결혼식도 올렸었고, 사실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이미 여자친구, 이제 아내가 되셨던 분과는 3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 정도로 이제 가족을 이미 꾸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리고, 또 조타 선수가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 마지막 글을 통해서 결혼식 영상을 올리면서 이 순간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되겠다,
라는 영상을 좀 올렸었는데요.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조타 선수가 리버풀의 프리시즌 일정 합류를 위해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전에 폐 쪽의 문제로 인해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결과 가급적 비행기를 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로 인해서 조타 선수가 배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위해 배로 출발할 수 있는 곳으로 운전해서 이동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차에는 이제 동생인 안드레 실바도 같이 탑승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 차가 배를 출발하기 위한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 디오고 조타와 동생인 안드레 실바가 모두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고가 결혼식 불과 2주 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타 선수의 SNS를 보신 분들, 또 결혼 소식을 접하신 분들, 결혼식 영상을 확인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많은 좀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조타 선수를 향한 추모는 정말 축구계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의 구단들, 꼭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더라도 유럽 그리고 다른 대륙에서도 디오고 조타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팀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클럽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조타 선수의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8강전 일제히 조타 선수를 추모하는 시간을 경기 전에 모든 선수들이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포르투갈 대표팀의 동료였던, 또 울버햄튼에서 같이 뛰기도 했었던 후백 네베스는 아렐랄과 플루미넨시의 경기를 앞두고 조타 선수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눈물을 쏟기도 했었고요. 포르투갈 대표팀의 또 동료였던 칸셀루도 마찬가지로 조타 선수를 추모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첼시 소속의 페드로 네투 선수도 울버햄튼 시절 또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조타 선수와 상당히 친하게 지냈던 동료였는데, 후연을 빠지고 직접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첼시 구단에게 양해를 구할 만큼 네투 선수도 이번 조타 선수의 사고 소식에 너무 큰 충격 그리고 슬픔을 받았었다고 하고요. 경기를 뛰기는 했었지만 마레스카 감독은 네투에게 마지막까지 의사를 물어봤다. 너가 괜찮지 않다면 우리는 꼭 너가 출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후연도 직접 빠지게끔 해주고 장례식에도 다녀올 수 있게끔 첼시 구단 측에서도 배려를 해줬고, 경기는 이제 네투의 의지대로 출전을 했는데, 경기 전 이제 추모의 시간 동안 네투 선수가 너무 또 슬퍼하는 그 표정을 보여주면서 많은 또 축구 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조타 선수에 대해서는 또 리버풀의 클롭 감독도 SNS를 통해서 조타 선수의 어떤 사망 소식에 대한 슬픔을 표하기도 했었고, 리버풀의 주장 반다이크부터 부주장인 로버슨 그리고 동료들까지 모두 조타 선수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리버풀은 이제 프리시즌 합류 일정을 장례식 일정에 선수들이 합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뒤로 미루었고, 아스날의 경우는 이제 조타 선수의 사고 소식으로 인해서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수비맨디의 오피셜 발표를 일부러 뒤로 미루기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인물들, 기관, 단체 다 조타 선수에 대한 추모를 보냈었는데, 우스망 덴벨레가 또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골을 넣고, 조타가 리버풀 소속으로 한창 골 넣고 보여줬었던 이 조이스틱 세레모니를 하면서 추모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요. 또 킬리안 음바페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골을 넣었을 때 등번호 20을 가리키면서 조타 선수를 추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컵 결승, 멕시코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라울 히메네스는 울버햄튼 시절 조타 선수의 옛 동료였었는데요. 라울 히메네스도 이제 미국을 상대로 골을 넣고 디오고 조타의 이름이 마킹이 된 멕시코 대표팀의 유니폼을 꺼내면서 펼친 뒤 직접 앉아서 조타의 조이스틱 세레머니를 라울 히메네스가 했었습니다. 대회 일정이 한창이라 아쉽게도 이제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한 선수들도 이렇게 조타 선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면서 그애가 얼마나 좋았던 사람이었는지, 또 그리고 얼마나 또 그의 죽음에 많은 인물들이 슬퍼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애도의 기간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타 선수가 일단 내부적으로, 축구계 내부적으로 자신의 동료들, 또 가까웠던 선수들, 많은 분들로부터 추모 메시지를 조타가 받게 된 이유는 그만큼 조타가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 인물인지, 팀 내에 얼마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인물인지, 평소에 모습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보고서였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타 선수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조타라는 선수가 보여준 좋은 득점력들, 항상 밝게 웃는 모습들,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들, 또 항상 골을 넣을 때마다 신기하게 골을 넣어주는
천부적인 어떤 재능, 조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친숙함까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 팬분들에게도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좀 익숙한 마음의 거리 자체가 뭔가 좀 좁혀져 있는 그런 선수로서 좀 느끼게 가까운 선수로서 느끼게 하는 이유가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외 축구 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조타 선수가 항상 팬분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또 긍정적인 활약을 남겨줬기 때문에 이번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수많은 추모의 목소리가 이어져 온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포르투 인근의 작은 클럽 이 곤도마르 FC에서 조타 선수의 커리어는 시작이 됐고요. 훈련을 받기 위해 조타는 매달 20유로를 직접 지불하면서 훈련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조타 선수도 자신의 길이 이례적인 길이었음에도 그럼에도 축구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축구가 좋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항상 참여해 왔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었고요. 그리고 자신을 데뷔시켜줬던 첫 번째 팀, 이 파수스드 페헤이라에게 정말 멋진 또 선물을 했던 선수이기도 한데요. 2016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조타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부터 받게 된 이적료를 통해 파수스드 페헤이라가 경기장의 한쪽 스탠드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게끔 이바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조타 선수는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첫 번째 팀에게 이적료를 통해 직접 스탠드를 건설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친정팀에게도 예우를 갖춘 그런 또 조타 선수의 멋진 행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죠. 이 파수스드 페이라에서 프로 데뷔를 한 이후로 빠르게 리그 최고 유망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지만 아쉽게도 아틀레티코에서는 한 경기도 뛰지 못했고요. FC 포르투로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이 FC 포르투에서 포르투갈 대표팀의 추후 자리를 잡게 된 유망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조타 선수의 기량이 다시금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포르투갈 선수들이 다수 진출했던 울버햄튼 원더러스로 이적을 하면서 울버햄튼 소속으로 조타 선수의 이 잠재력이 드디어 확실한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울버햄튼을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시키는데 크게 이바지를 했었고요. 이후로도 프리미어리그에 와서도 수많은 골들을 넣으면서 디오고 조타 선수가 얼마나 울버햄튼의 주요 공격수이면서도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추후 B클럽의 인정을 받을 만한 잠재력 있는 포르투갈의 재능인지를 확실히 입증을 해냈습니다. 특히 국내 팬분들에게도 가장 많은 인상을 남겼을 경기는 2019년 1월에 있었던 울버햄튼과 레스터의 경기였었는데요. 당시 울버햄튼이 레스터와 치고받는 경기를 하면서 조타의 해트트릭 끝에 4대3의 승리를 거뒀었는데 당시 클로드 피엘 레스터 시티의 감독이 라인을 워낙 올려서 경기를 진행하는 편이었고 누누 산투 감독의 울버햄튼은 역습을 통해서 상대 뒷공간을 허무는 게 굉장히 능했던 팀이었습니다. 당시 라울 히메네스 그리고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이후에 계속해서 조타와 활약을 했고 또 조타의 매우 절친으로 알려진 후백 네베스 선수가 디오고 조타 선수에게 정말 기가 막힌 패스들을 연결해주면서 조타 선수의 골을 나올 수 있게끔 상황을 잘 만들어 주었었는데요. 이때 조타 선수의 해트트릭이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디오고 조타라는 선수의 이름을 국내 팬분들에게도 또 수많은 해외 축구 팬분들에게도 각인을 시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경기가 바로 울버햄튼과 레스터 시티의 4대3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약 4,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울버햄튼에서 리버풀로 팀을 옮기게 된 디오고 조타인데요. 조타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서 내 커리어의 정점에 있을 팀은 리버풀이다. 정말 내가 꿈꿔왔던 큰 규모의 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버풀 이적에 대한 감회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적 이후에 조타 선수가 정말 많은 골들을 넣어줬는데 특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아탈란타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장면들이나 아니면 아스날을 상대로 또 조타 선수가 특히 강했는데 이적 직후 첫 시즌 때도 아스날을 상대로 골을 넣기도 했지만 2021-22 시즌 카라바오컵에서 준결승 2차전이었죠. 아스날 원정에서 두 골을 몰아치면서 2대0 승리를 이끌었고 이 승리를 통해 리버풀이 카라바오컵 결승에 진출, 더 나아가 우승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조타 선수가 큰 이바지를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또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넣어줬던 골들도 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이후에도 2022-23 시즌 토트넘을 상대로 넣었던 조타 선수의 결승골, 상당히 많은 골이 터졌던 경기였는데 골이 들어갔을 때 클롭 감독이 대기심에게 뛰어들어가다가 햄스트링이 올라왔던 바로 그 경기, 조타 선수가 또 극적인 활약을 남기기도 했었고요. 조타 선수의 리버풀 소속 마지막 골은 에버튼을 상대로 넣었던 골이었는데 조타 선수 특유의 드리블 이후에 반박자 빠른 템포의 슈팅, 이게 또 낮게 깔리면서 골키퍼를 어렵게 만드는 조타 선수 특유의 장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골 장면을 에버튼을 상대로 보여줬고 이 골이 조타 선수의 프로 커리어 마지막
득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6월 포르투갈 대표팀 A매치 명단에 발탁이 돼서 네이션스리그 결승 때도 교체로 출전했었던 디오고 조타였고요. 우승의 순간을 함께하면서 2024-25 프리미어리그 챔피언 그리고 2025년 네이션스리그 챔피언으로 조타 선수가 빛나는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 FA컵 그리고 리그컵까지 리버풀 소속으로 주요 대회들을 들어올리면서 프로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을 조타 선수가 보냈었는데요. 수많은 기록들이 조타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골잡이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일단 리버풀 소속으로는 182경기 65골과 22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프리미어리그 통산으로는 울버햄튼 시절 기록까지 포함을 해서 190경기 63골에 20개의 도움을 기록했었습니다. 대표팀에서도 알짜배기 활약을 남겼던 조타였는데요. 약 50경기에 출전을 해서 14골을 기록했었던 조타였었고 월드컵과 2번의 유로 대회에 참여하면서 포르투갈 대표팀의 일원으로 꾸준하게 활약을 했었습니다. 리버풀 소속으로는 프리미어리그와 FA컵 그리고 2번의 리그컵 우승, 커뮤니티 실드 우승까지 주요한 순간들을 함께 했었고요. 포르투갈 대표팀 소속으로는 이번 2025년 UEFA 네이션스 리그를 우승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울버햄튼에서는 EFL 챔피언십을 우승하면서 팀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큰 이바지를 했었던 디오고 조타였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을 상대로 유독 강했던 조타였는데요. 아스날전 16경기 8골을 득점을 했었고 또 리버풀 소속으로는 지역 라이벌인 에버튼,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경기에서 3골을 넣었는데 그 골이 중요한 순간마다 터졌던 골 순도가 상당히 높은 득점이었기 때문에 특히 두 팀을 상대했던 경기에서 조타 선수가 팬분들에게 잊히지 않을 결정적인 활약들을 많이 남겨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조타 선수는 전방에서도 상당히 성실한 유형의 공격수였는데요. 이 개겐 프레싱이라는 전술 용어를 만들 만큼 압박의 대명사로 불리는 미르겐 클롭 감독이 리버풀을 이끌 때 전방 압박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팀을 위한 플레이를 아낌없이 시도해줬던 디오고 조타였습니다. 조타 선수는 역시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팀의 첫 번째 수비수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 압박에서의 참여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었고요. 뒤이어서 조타 선수의 장점은 역시 골에 대한 집념, 골을 넣을 줄 아는 선수였습니다. 위치 선정이 좋았고 양발을 활용한 슈팅도 뛰어났고 기본적인 득점을 할 때에 천부적인 센스가 따라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 수비나 골키퍼의 템포를 속이는 빠른 타이밍의 슈팅 시도나 득점 그리고 그 득점을 해내기까지의 좋은 움직임과 위치 선정 등이 돋보였었던 조타 선수였습니다. 슈팅을 할 때는 양발을 모두 어떤 발을 쓰더라도 다 골을 넣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슈팅 상황,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만 나오면 언제든 준비된 마무리를 해낼 수 있었던 선수가 바로 디오고 조타였습니다. 이어서 이 선수가 큰 신장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전체 골 장면을 보면 정말 많은 헤더골을 기록을 했는데 헤더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큰 키가 아니더라도 좋은 위치 선정과 천부적인 센스만 지녔다면 상대 수비의 타이밍을 뺏어서 얼마든지 좋은 헤더 득점, 많은 헤더 득점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도 조타 선수가 보여주었고요. 조타 선수가 헤더를 할 때 보면 정말 헤더 임팩트가 좋았던 선수였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헤더 결정력, 득점력도 정말 뛰어났었던 조타 선수였고요. 이외에도 역시 또 하나 꼽아볼 만한 장점은 전술적인 다재다능함이 되겠죠. 전방 공격수는 물론이지만 측면 공격수까지 소화를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살짝 처진 위치의 공격수로 배치가 돼서 뒤에서부터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것이 조타 선수의 장기가 될 때도 많았거든요. 이곳저곳 어떤 역할을 부여해도 조타 선수가 알맞게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도 조타 선수만이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강점으로 지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타 선수가 가장 높게 평가를 받는 건 물론 좀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이 선수가 항상 명단에 들지 못했던 것도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팀 내 입지가 항상 확고한 주전 입지를 리버풀이 약속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타 선수가 항상 성실하게 후연에 임했고 또 그러면서도 경기에 출전할 때 자신의 어떤 출전 시간이 줄어들거나 제한적임에도 어떤 별다른 불만의 제스처 없이 항상 열심히 경기에 참여해주고 오랜만에 경기에 나오더라도 항상 득점력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시켜준 점, 그런 점들이 이제 조타 선수의 정말 극적인 활약상으로 좀 팬분들에게도 인상을 남길 수 있었는데요. 그럼 조타 선수의 장점,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 선수고 자신의 입지가 혹시 항상 주전 입지가 아니더라도
팀을 위해서 뛰어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 이런 선수가 팀을 떠나면 그 어떠한 팀이라도 팀 내 분위기나 공격수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리버풀은 팀 내에서 후연을 할 때나 팀 내 분위기를 만들 때 조타 선수가 정말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의 공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공격수를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조타 선수라는 훌륭한 득점 옵션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과 그 옵션이 바로 공백을 남겼을 때는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리버풀에게는 그 빈자리가 분명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르투갈 대표팀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포르투갈 대표팀이 지금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많고 마찬가지로 조타 선수가 항상 선발로 쓰였던 주전 자원은 아니지만 결국 조타 선수가 골이 필요할 때 언제든 1순위로 교체 출전을 받을 수 있는 선수였다는 점, 경기 분위기를 바꿔야 될 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뭔가 주 득점원의 활약이 좀 필요할 때 얼마든지 포르투갈 대표팀도 꾸준히 조타 선수를 유능한 옵션으로 중용해 왔었기 때문에 공격 옵션의 상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타 선수의 빈자리가 포르투갈로서도 적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네베스, 칸셀로, 네투처럼 포르투갈 대표팀에 또 축을 이루고 있는 선수들과 실제 디오고 조타 선수가 정말 그간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거든요. 팀 내의 스쿼드, 선수단으로만 놓고 보아도 아무래도 이제 좀 뭔가 절친한 선수들끼리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옵션이 제한적이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이 소식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두 팀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장 큰 공백은 흔히들 축구 선수에게 이야기하는 클러치 능력, 중요할 때 경기 결과나 분위기를 바꿔놓는 훌륭한 득점 옵션을 잃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리버풀에서 넣었던 65골 중 무려 16골이 경기 마지막 15분에 터졌을 정도로 정말 마지막 시간대,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강했던 선수가 디오고 조타였습니다. 그래서 조타 선수는 교착 상태를 깨거나 아니면 경기 막판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였다라는 점, 그 카드의 빈자리를 두 팀으로서는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 조타는 정말 수많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왔던 사람이었고 정을 나눠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정말 훌륭한 좋은 사람으로서 남기게 된 빈자리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클 것임을 당연히 말씀드려야 할 수밖에 없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조타 선수는 사실 축구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울버햄튼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를 뛰는 동안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축구를 포함한 모든 축구 일정이 중단되었던 시기가 있었었죠. 당시 프리미어리그는 이 프리미어리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그 당시 기준으로 피파라고 부르는 EA스포츠의 축구 게임, 지금은 EA스포츠 FC라고 부르고 있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 시리즈를 통해서 각 팀의 대표 선수들을 선출해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타가 당시 이제 리버풀 대표였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를 결승에서 만나서 조타 선수가 울버햄튼 대표로 아놀드를 꺾고 프리미어리그 피파 챔피언이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타 선수가 이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 선수이고 얼마나 잘하는 선수인지가 전 세계적으로 더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EA스포츠도 조타 선수의 소식을 꾸준히 팔로우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조타 선수가 EA스포츠와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 리버풀로 이적을 한 이후 조타 선수를 활용한 마케팅을 EA스포츠 FC가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조타 선수가 그만큼 이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조타 선수가 거의 준 프로게이머라고 불릴 만큼 실제 프로게이머들과 경기를 해도 몇몇 경기에서는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실력을 보유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조타 선수가 정말 EA스포츠 FC를 좋아해서 경기에서 골 넣고 실제로 보여줬던 이 조이스틱 세레머니, 이게 본인의 정말 그만큼 FC 시리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팬심을 드러낸 게이머로서의 어떤 세레머니였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피파에서 EA스포츠 FC로 라이센스를 이유로 그 EA스포츠 FC의 달라진 로고를 형상화한 손짓을 직접 조타 선수가 하면서 자신이 이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팬심이 있는지,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 또 EA스포츠에서도 인정해주는 열정적인 유저로서 조타 선수가 성공한 덕후임을 분명히 세레머니를 통해서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EA스포츠 FC가 이후에 신작을 낼 때마다 항상 티저 영상에 디오고 조타 선수를 출연시켰었고요. 그리고 조타 선수가 EA스포츠 FC의 신작이 나올 때마다 팀 내 동료들에게 가서 신작에서 동료들에게 동료의 오버롤, 동료의 능력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소개해주고 서로 놀리고 재밌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콘텐츠를 리버풀 구단에서도 항상 준비해 왔었죠.
해마다 그 콘텐츠나 티저 영상 또 게임을 좋아하는 조타 선수의 모습을 보셨던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안 많은 심리적인 공백과 공허함을 좀 느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조타 선수는 게임을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세계 최상위권에 랭크될 만큼의 FC 플레이어였었고 자신의 프로 e스포츠 팀 루나 e스포츠를 소유하고 운영할 만큼 게임에 대한 애정, 조예도 깊었던 조타였습니다. 그래서 조타 선수의 이 사고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몇몇 팬분들이 경기장 앞에 컨트롤러를 놓아둔 것도 그만큼 조타가 게임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아서였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타 선수의 게임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컸고 그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관계자분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조타 선수의 사고 소식이 전해졌을 때 e스포츠 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조타 선수를 위한 추모를 그 인사를 또 남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 조타 선수의 활약을 보신 분들에게는 사실 디오고 조타라는 선수는 정말 개성이 있는 선수고 뚜렷한 활약상을 남긴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축구 팬분들에게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선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버풀은 조타 선수의 등번호 20번을 영구 결번하기로 결정을 했고 조타 선수의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원래 지금 예정이었던 연봉을 그대로 조타 선수의 가족분들에게 전달하기로 리버풀은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건 매우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열심히 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열심히 팀의 일원으로서 활약해주고 자리 잡아준 조타 선수에게 리버풀은 정중하게 예우를 갖춰준 사례를 남겨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결정에 전적으로 지지를 하는 바고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조타 선수는 특히 조타 선수를 가깝게 바라보았던 관계자들에게 또 팬들에게 평생 잊히지 않을 그 이름으로 이미 남아있는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